이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잖아요.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면은 무조건 경기가 하락할까요? 소비자 살아남을 때 뭐 사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주. 그러니까 주택에 부진한 거를 뜨고도 플랜트 일감 가지고도 충분히 이익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가 만약에 생산 기지로서도 그렇고 수요로도 그렇고. 어떤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네. 살 수는 있겠죠. 과거 사례를 가지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일주일 전에 쓴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주식시장은 언제 어떻게 경기 하강을 비껴가는가. 이 제목에 함유된 건 경기 하강이 올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하이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과거 몇 번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있는데 다 듣고 나면 허무할 수도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때로는 허무하지만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보시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경기가 어떠냐면 이건 다 알았어요. 90%가 되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보통 내려가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잖아요. 네. 경기 선행지수라기 OECD 경기 선행지수니까 뭐 있어요. 여기 보면 회색 같은 거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회색이 이렇게 지난 10년간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사이클을 반복하잖아요. 이 코로나 때 휙 내려갔다가 돈 풀어갖고 휙 올라갔다가 다시 휙 내려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S&P 500가 최근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반등 이게 지속된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경기 선행지수가 좀 반등을 해야지 S&P 500, S&P 500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반등을 미리 했잖아요. 보통 같이 가는데 약간 먼저 올라가봤자 경기가 하강이 되면 다시 또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지속성인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할 시점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약간졌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본 거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금 미리 올라가잖아요. 약간 괴리가 발생했다. 그래서 경기 하강인데 주가가 멈춰간 거 아닌가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데 이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잖아요.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면은 무조건 경기가 하강할까요? 그럴 확률이 크죠. 일단은 그런 확률이 큰 상태에서 이제 비껴나가. 바닥을 찍는 어떤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죠. 또 선행 투자를 할 수도 맞아요. 있겠죠. 그러면 그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가더라도 바닥이 일찍 오면은 그걸 잠깐 하고 상승할 수 있잖아요. 이 확률적으로 보면 말이죠. 경기가 어디 갔어? 경기가 하락하는데 주가가 상승한 경우도 15%나 있었대요. 우리는 이걸 바라는 거죠. 그렇죠. 뭐 대부분의 경우는 경기하고 주가는 같이 갑니다. 보세요. 같이 상승하는 경우. 아직 경기가 상승 안 해서 이걸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불마켓 돈 버는 거죠. 그렇죠. 에코프로고 삼성전자 관계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률이 있지만 경기가 하락할 때 주가가 동반 하락 경우도 많았고, 그렇죠? 경기는 상승하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지. 지금은 경기 하락한다고 보는데 주가가 상승할까?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거 15% 확률로 들어가 봅시다. 어떨 때는지. 좀 옛날로 돌아갈게요. 1978년도 저도 기억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뭐 중학교 그때니까. 근데 그때는 인플레가 엄청 높을 때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선행지수하고 GDP하고 갭이 하락하면서 근데 거꾸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죠. 이거 보실래요? 여기에 파란색 79년부터 81년도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는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S&P 500는 이렇게 올랐네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70년대 후반에서 80년 이때는 언제냐면은 카터에서 레이간 대통령으로 갈 때예요. 카터에서 레이간 대통령. 요 전에 뭐 있었을까요? 70년 초중반에 여기 할때 고유가 중동 사태를 딛고 넘어갔을 때가 79년에서 80년대예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PC 혁명이 있었어요. IBM PC. 퍼스널 컴퓨터. 예. 그래서 나스닥이 역사적 랠리를 처음에 한 것이 40년 전. 지금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다 안 할 때야. 뭐 여기 50년대생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으세요. 많아요? 현역을 뜨시는 분. 뭐 형님들이 많아요. 뭐 그분들도 이때 20살 때니까 잘 몰랐을 거라고. 기껏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기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PC 컴퓨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PC 혁명이 날 때예요. 네. 그게 뭐냐? 성장이 확실한 모멘텀을 줬을 때 결국은 경기는 약간 전체적으로 내려가지만은 그렇죠? 요거 회색. 근데 주가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이유가 또 있어요. 유가가 올라간 것도 유가 관련된 에너지주는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유가 에너지주 올라가는데 뭐 PC나 이런 것들은 없던 IT 쪽에서 들어오니까 플러스된 거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방산주도 조금 했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PC 혁명이 컸어요. 나머지 부산. 요게 80년 들어갈 때의 선행지수하고 디커플이 났던 거죠. 기분 좋았네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해 그 나스닥이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챗GPT가 그렇죠. 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지금 이런 분석이 있죠. 네, 아니 머리가 좋으셔서 바로 연결시키네. 집에 가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렇죠. 구글하고 계속하고 요즘은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팩트 체크가 뭐냐면은 그 PC의 버금가는 지금의 그 성장을 이끌어갈 만한 새로운 것이냐. 성장 동력이 그렇죠. 챗GPT가 맞냐? 맞냐? 이게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죠. 윤리적인 얘기 나오고 뭐 잡소리 나오지만 그건 잡소리고요. 방에 갈 때 잡소리 나요. 그 퍼스널 커피 나왔을 때도 잡소리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 잡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잡소리를 하고 뭐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80년 누가 논해요? 그냥 결정하면 따라가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인터넷 있으니까 국민을 개소로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지금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0년대와 지금하고 똑같은 이슈라도 논란이 많다는 것은 체크 앤 밸런스가 되지만은 거꾸로 이게 확실하게 딱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잡음이 있다. 노이즈. 그게 피곤한 거죠. 보세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MR 헤드세트. 이 믹스트 현실. 저기 애플이 나오는 거 6월 5일 날 그 개발자 회의에서 나오잖아요. 거기 뭐 AR, VR. 저번에 우리 10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예전에 그런 거 나누면 어떡하죠? 무슨 잡소리가 많아. 그냥 써보면 되지. 300만 원? 돈 없어. 넌 가고 돈 있는 사람 와. 그럼 돈 있는 사람 하면 옆에 있는 동생이 나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퍼지면서 그냥 잡히는 거거든요. 스탠다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뭐죠? 원가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대량 휘달려. 생산이 가능해지고. 처음에 하는 거는 그냥 판타스하면 되는 거고 원가는 나중에 나와. 이러는데 요즘은 나오면은 뭐 원가가 어떠느니 뭐 이거는 괜찮으니 잡소리가 많은 거죠. 노이즈가. 그러니까 빨리 안 크는 게 있죠. 이게 예전에 70년대 후반 때는 그냥 나오면은 그냥 쓰는 거야. 얼리 어답터가.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 눈치 보고. 그걸로 충분히 가는 시점인데 똑같은 거라도 지금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체크 앤 밸런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거 보는 네. 이 MR 이게 네. 애플에서 나왔을 때 네. 저는 거기가 다음 달에. 상당히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네. 그 성능이 저번에 우리 우리가 기대하는 한번- 정도만 그렇죠. 된다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주, PCB가 뭐 카메라 모듈이고 결국은 반도체까지 다 줄줄이 사탕으로 끼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 건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고 PC가. 그 다음에 요때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80년 중반에 우리 올림픽 하기 직전에 아시아나 이렇게 하고 이때는 뭐가 있었냐? 저는 일본이 망하기 전에. 민주화 그렇지. 우리나라 민주화는 중요한데 그때 미국은 일본을 억누르고 컸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일본의 그 엔저스.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되는. 시작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 돈을 벌어갖고 그러니까 엔저 가지고 막 돌이쳐가지고 엔저 맞죠? 그렇죠. 너무나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고 이렇게 해갖고 일본이 난리치고 반도체 덤핑하고 우리가 틈에 대서 반도체 들어가고 이때가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 경기 선행 지수는 좀 애매하게 흘러갔지만은 미국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86년부터 88년까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때 주택이나 이런 쪽은 대체 연체일이 있어갖고 정점에 이르면서 기업은 파산 러시가 있었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 경기 개선 흐름을 정체인데도 주가는 올랐어. 뭐가 됐을까? 물가가 하락하고 가격 매력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까 PC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자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자동차 올라가고 다 올라갈 때예요. 이게 소비에 의해서 올라갈 때죠. 소비. 우리도 이제 소비가 올라갈 때가 80년 중반이고 아마 잠실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80년 중반 이때부터 올라갔을 거예요. 네. 소비가 되는 거예요. 소비는 그 전에 무슨 얘기예요? 아까 말한 PC라든지 이런 게 성장성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물가 하락하고 하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서 올라간 게 80년 중반이죠. 네. 우리도 상저 시대가 온 게 요 직후예요. 89년도, 90년대. 그래서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물가 내려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어떻거냐에 대한 결론을 빨리 좀 지금은 그래서 물가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 거야. 이제 인플레이션만 좀 잡히면 좀만 잡히면 되는 싹 올라간다. 그렇지. 근데 단 변수가 여기는 아까 빠지는 뱅크런 이거 지금 JP 모건이 먹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오니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센 잡음일 뿐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제품이 AI건 MR이건 나오면서 물가가 조금씩은 잡히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게 졸츠인가? 오늘 기업 고용 노동 지수 나왔어요. 그게 937만 명이 고용됐다고 나와서 좀 줄었어요. 네. 3개월에서 줄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당 직업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 2까지 갔거든요. 한 사람 2명이 좀 내려왔어요. 추세적으로 고용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좋은 거지. 그럼 인플레가 잡히겠죠. 우리 인플레 중에서 유가는 잡혔잖아요. 70%까지 빠지고. 근데 사람들이 근원이 안 잡혀. 사람들의 웨이즈 인크리스, 임금 인상이 문제인데 사람들이 취업할 때가 많으니까 웨이즈가 인크리스 되는 건데 내일 모레 나오지만 말이죠. 근데 오늘 나온 게 졸츠가 나왔어요. 졸츠. JOLTS. Job Opening Rate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웃긴 게 JOLT라는 단어가 있어요. 졸트는 깜짝 놀라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진짜 괜찮았어요. 오늘 뱅크 이슈 없었으면은 지방은행이 뭐 10% 20% 빠졌다 그런 게 없었으면 졸츠라는 숫자가 낮게 나온 게 좋았어요. 왜? 이제는 근원 물가에서 사람들의 웨이지 그로서 내려갈 수 있겠구나 나온 건데 물가 이어지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금리 내려갈 거예요. 근데 올해 내려갈지 금리가 내년 넘어가서 내려갈지 그건 여전히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비가 살아날 때 뭐 사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주. 자동차주요. 자동차주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의 이 침체를 벗어나게 해줄 만한 챗GPT라는 이 MR 혹은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서 우린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인플레이션만 좀 낮아지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징조가 보이니 좋아질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종목으로 네. 자동차주를 보자. 자동차는 이미 좀 우리가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버티면 돼. 자동차 버티면 돼. 물론 IRA 때는 전기차가 우리가 뭐 효과가 없는 게 이슈지만 오늘도 포드 GM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GM인가 포드인가 오늘 실제 발표됐는데 네. 걔네가 전기차 수혜 받잖아요. 걔는 전기차 하느냐고 비용 까먹고 있어. 우리 천천히 가도 돼. 어차피 미국의 자동차 침투율이 7% 정도인데 갑자기 올해 내년 사이에 20%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아. 네. 기존에 있는 SUV 이런 거 잘 팔고 이렇게 하면은 현대차 기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비가 있으니까. 그냥 기본으로 기본을 괜찮아질 깔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인데 오히려 자동차가 버텨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렇죠. 자동차 현대차 기아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볼 수도 있고 상태에서. 현대모비스도 볼 수 있는데 조그만 주식 좀 이따 말씀드릴 그런 주식도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좀 이따 봐. 이제 바로 갑시다. 하나 더 있어.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이게 딱 빠질 때 선행지수는 미리 빠졌거든요. 근데 주가는 좀 더 갔어요. 왜 갔을까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어나기 전에 2006년 7년 좋았잖아요. 네. 우리 모회사 미래에셋 그렇죠. 미래에셋 1조 펀드 나오고 무슨 펀드였죠? 인사이트 펀드. 내 옆에 제가 살 때인데 와이프 친구의 남편인데 의사였어요. 지금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한참 꼭질 때 산 거예요. 한 3억을 집어넣나? 그러니까 좋을 때 사면 아주 그렇죠. 꼭질 때. 인기 있을 때. 2007년인가? 어쨌거나 2006년 좋았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좋았을까요? 디커플링 이후 중국 수요가 좋았어. 대중국. 그렇죠. 그게 맞죠. 차화정 막판에 2006년 7년 때 그렇게 수요가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차화정을 기대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은데 차화정 중에서 중국발 리오프닝은 세지 않죠. 이렇게 된 거 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런 시기니까. 우리 지금과 비슷한 과거의 사례들 선행지수가 바닥일 때 그때에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 우리 김정일 본부장이 앞으로 좋아진다니까 챗GPT하고 MR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못 믿으니까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그렇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일단 믿어드릴게. 오케이. 믿어는 드릴게. 그럼 이제 바로 넘어가죠. 이 친구가 결론은 디커플링을 만들어서 경기 선행지 나쁘니까 네. 후보는 기술주다. 기술주가 안 가면은 장 없어요. 2700, 800 갈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2차 전지 저도 잘 갖고 계신 분 선전하시기 바라는데 좀 목이 차기도 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근본적인 이슈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술주가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가 돈을 좀 써야 되고 그리고 믿고 그 기업들이 자본주에 투자하는 수도 와야지
디커플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어요. 뭐예요?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 통합 투자가 재개된다면 네, 여기 하나 덧붙여서 MR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올 연말쯤 솔직히 2분기에 폭발적으로 반도체주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버티면 돼. 그러다가 감산 효과가 더 확실한 가을, 겨울에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DLENC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죠? 대림산업.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저평가된 주식의 대명사이기도 한데 PBR 0.3 안 올라. 안 올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래 안 오르는데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뭔지 몰라도. 예. 아니 심플하게 바쁘니까 뭐 저기 1분기 실적도 쏘쏘했어요. 근데 얘가 2017년 18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그때 그 어차피 수주 산업이잖아요. 수주가 좀 줄었어요. 10조가 안 됐어. 올해 매출이 한 8조 넘어가거든요. 회사 목표가. 근데 애널리스트를 안 믿어갖고 그거도 낮게 잡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8조 기억하시고 최근 2017년 18 이럴 때 수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10조 이하였어. 그러다가 2021년부터 좀 살아나가지고 작년에 12조 넘어갔고요. 작년에 12조 좀 올라간 거예요. 2조 이상. 네. 올해 목표는 한 14조 중반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럼 뭐죠? 수주가 올라가네? 그럼 올해 실적이 어떻다? 좋아진다. 네, 1분기보다 더 좋아진다. 그런데 주택 하는 거잖아요. 건설 국내 시장. 아이 국내 PF 뭐 걸리고 뭐 그 저기 뭐 이거 큰일 날 거 아니냐 혹시라도. 근데 그런 회사는 건설에 더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똑같이 취급받으면 안 돼요. 근데 얘네가 잘하는 게 뭐냐? 플랜트가 있어요. 화공 플랜트 중동. 거기서 오더가 증가되기 시작한 게 보였어요. 근데 그 화공 플랜트가 마진이 좋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14조 그 이제 수주하는 중에서 화공 플랜트도 한 4조 5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진이 좋기 때문에 효과는 엄청 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회사 외형은 70%가 주택 부문인데 이거 성장 없이도 일단 1분기 실적이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고 부동산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성장이 없는 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플랜트가 더블 올랐어요. 이 플랜트라는 거는 해외 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화공 플랜트, 케미컬 뭐지 이런 거. 근데 올해 1분기에 착공한 S-오일에서 하는 플랜트 있는데 이거는 국내에 그거 효과가 점점 나타나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해외 법인이. 간단 말씀드릴게요. 올해 아까 14조 작년에 14조 정도, 올해 한 14조 목표한다 그러는데 올해 새로운 수주가 14조고 수주 잔고가 이미 22조가 됐어요. 과거 엄청 부진했을 때 대비했을 때는 거의 10조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부진한 거를 뜨고도 플랜트 일감 가지고도 충분히 이익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택 이슈인데 주택에서 이 리스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미분양이 1,500세대만 있어요. 미분양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공사비는 이미 확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바닥에 리스크가 없다. 그럼 밸류는 어떻게 되냐? 주가 이렇게 내려가죠. 6만 원, 7만 원 하던 것이 지금 얼마예요? 얼마죠 지금? 얼마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주가가 2만 원대인가 얼마인가 3만 원인가. DLENC 네. 지금 오늘 어떤가요? 조금 올라갔나? 어저께는 그냥 보합인데 실제 발표되고 나서 발표는 금요일 날 했어요. 지금 35,650원. 35,650원. 최근 며칠 한 4, 5일 정도 흐름이 한 7, 8% 올랐네요. 금요일 날 오르고 어저께는 보합이고 오늘 좀 올랐나 보네. 보시면 반토막인 거죠. 언제? 2년 전보다. 근데 2년 전보다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여기 말한 거 2년 전보다 수주 잔고가 늘었다. 10조로 10조. 그리고 플랜트 비중이 늘면서 마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요 모양 엇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밸류가 요거는 이제 며칠 전이니까 좀 올라갔겠지만 그래봤자 북밸류가 0.4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EPS도 여기 보면은 EPS는 뭐 크게 늘지 않지만 PER은 3배. PER을 안 하고 PBR만 하더라도 이거는 0.5, 6배 되면은 한 5만 원까지는 그냥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데 애널리스트가 이런 리포트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아마 목표 주가가 48,000원이었잖아요. 잘 모르지만 한 뭐 이상 갈 수도 있죠. 그래서 PF 이상하게 터지지 않으면. PF 그렇죠. 왜냐면 네. PF에 대한 그 그렇죠. 걱정들이 네네.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그 네. 정점에 다다르지 않겠냐 이런 네. 분석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오면은 요거 1,500개밖에 없다 하지만은 공사비 확보됐다 하지만 요런 거가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센티먼트 상으로.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비 그렇죠. 확보했으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고 효성 TNC. 그래서 DLENC도 일단 괜찮다. 좋게 보자. 네네. 괜찮아요. 효성 TNC. 효성 TNC는 제가 예전에 커버를 했었던 종목인데 스판덱스.
여기 이거 스판덱스. 레깅스. 예. 그거 중국이 많이 사면 되는 거잖아요. 요새 한중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저기 부품이니까 부품이 아니고 소재니까 상관. 아니 레깅스를 부품이라고 표현하시면 소재.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뭐 어떤 거지? 옷 같은 걸 우리 브랜드로 파는 게 아니고 얘네는 그 소재 스판덱스. 그 스판덱스 가서 자기들이 레깅스 만들면 되니까. 뭐 감춰서 몰라. 얘네가 스판덱스 1등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오픈하는데 리오픈이 잘 됐을까? 잘 안 됐죠.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실적이 좋아요. 아 그래요? 보면은 리오프닝에 따른 중국 내수 회복이 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1분기 실적이 25% 증가했어요.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였어요. 50% 상해. 물론 YOY로 줄었지. QOQ로 흑전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50% 늘은 것 중에 하나가 물량이 중국이 그렇게 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다고. 그리고 얘네 그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에 해당되는 것이 밑에 빠져서 스프레드가 또 올라갔어. 그래서 좋았어요. 실적 좋았어요. 사람들이 안 봤거든. 이런 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잘 안 나와요. 거의 바닥에서 갑자기 실적이 잘 나오니까 애널리스트 이 뭐지 하면 들어본 거야. 내가 내용을 아니까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언더 에스티메이트, 너무 밑으로 깔았다. 그 보완만 되더라도 지금 주가 얼마죠? 어저께 많이 올랐는데. 주가만 되더라도 이건 올라갈 것 같아요. 보시면 2분기 실적은 더 가죠. 1분기 얼마? 693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2분기는 이 친구는 1,000억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 공장이 있거든. 이 공장이 중요한 거예요. 아웃룩이 안 좋으면 전망이 안 좋으면 가동률이 많이 안 올라가겠죠. 2월 달에 80%였는데 현재 90% 이상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인도도 공장을 지어요. 인도 왜 짓겠어요?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인도 인구가 일단. 그렇지. 그게 이제 드디어 완공이 되는 게 작년 하반기 완공이 됐는데 이것도 물량 증대 효과까지 본격까지 될 것 같아요. 이래저래 했을 때 중국 오프닝이 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됐기 때문에 이게 세면 말이죠.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포캐스트한 게 지금 분석을 제대로 안 했거든. 한 6개월 정도. 네. 아니, 혼을 냈거든. 이게 실적이 최고일 때 엄청난 배당을 줬어요. 5만 원. 이게 55만 원인가 됐을 때 배당을 5만 원을 발표했어요. 그럼 뭐야? 배당 수익률 10%잖아요. 많이 줬네. 근데 그게 꼭지였어. 단기. 그 다음에 실적이 내리 깔았거든요. 작년 내내. 작년 안 좋아서. 근데 실적이 올해 1, 4분기 때 좋았어. 다시 사이클. 한마디로 뭐야? 턴어라운드. 최고점이 96만 원. 96만 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반토막 아래네요. 반토막 아래죠. 그러니까 55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배당을 발표할 때 5만 원 했어요. 그때 배당 수익률이 이제 5만 원 주지 않겠지.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도 배당 수익률도 짭짤하게 나오는 편이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는 얘기예요. 목표 주가. 이게 근데 워낙 이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PER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밸류를 하는 거예요. 북밸류로. ROE가 하는데 이거 역시 PBR로 몇 배를 볼 거냐. 그러니까 PBR 10%면 1배 주고 20%면 2배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ROE가 한 20% 나온대요. 높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높게 나온 거죠. 24에서. 근데 내년도 포켓은 모르니까 약간 에러를 까더라도 하여튼 1.5배 정도 낮춘 거지. 1.5배 주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 목표 주가가 아니고 북밸류가 36만 원이니까 1.5배 치면은 그게 55만 원 나온다는 주장하는 거예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ROE가 좀 틀리더라도 50만 원대를 가지 않을까 충분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포캐스트에는 아마도 인도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거는 제대로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그렇죠. 이건 올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죠. 내년에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아마 내년도쯤. 내년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중국향에 대한 수출이 자꾸 줄어들면서 대체 시장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의 인도가 만약에 생산 기지로서도 그렇고 수요로도 그렇고 어떤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살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도 펀드도 한번 보시라고. 근데 인도 펀드는 작년 계속 올라와가지고 좀 빠졌던데. 그래요? 장기적으로 이건 뭐 이렇게 효성TNC 사듯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게 최선일까? 지금 최선일까? 주식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할 게 많잖아. 이게 과연 좋은 건 알겠는데 최선일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DLENC고 효성TNC는 단점이 있어요. DLENC는 뭐죠? 뭐가 단점이에요? PF라는 컨선이 있잖아요. 센티먼트가 항상 낮았는데 이것들은 계속 낮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효성TNC는 뭐죠? 워낙 90만 원 갔다가 50만 원 갔다가 뭐 실적이 뒤죽박죽하잖아요. 중국에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짜증나잖아 이런 주식. 그래서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고. 그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숨어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 컨설이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안 된 종목들이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누가 말씀 바이오니아도 뭐 얘기하시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어저께 가서 16% 이때 살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제 안 갈 때 사람들이 잘 안 볼 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사시는 게 맞다. 그렇다고 여기 몰빵하지 마시고 괜찮다. 분산. 네네. 이 주식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보세요. 영업이익이 얼마 이게 15억 100억 1000억 조 1조 4천 2년 전에 아까 DL ENC가 거꾸로네. 21년도에 1조 4천억이라는 와 엄청나네. 마진도 그렇죠? 그 전에보다 5배 올랐어. 피크였죠. 작년에 10분의 1 됐네. 아니 1조 4천억이 10분의 1 됐네. 그러니까 얼마나 개떡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겠지. 근데 올해 1사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밸류가 싸네? PBR 1배고 PER 6배네? ROE 20%고 너무 싼 거 아니야? 이거 5만 원 줬는데 2만 원밖에 안 준다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기회가 있지 않은가. 근데 뭘 하든 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죠? 지금 경기가 하강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뚫을 정도로 뭔가 섹시한 무슨 시장의 테마가 없는 상태에서의 약간 치고 빠지고 내지는 비어있는 틈을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에 주식의 유효기간에 딱 사가지고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2차 전지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뭐 20% 30% 보지 않고 10에서 15%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그거는 비어있는 거 틈을 들어가야 돼. 이거 얘기했을 때 그거 그럴까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이 그럴 때 들어가갖고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보다 요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뭐 15% 20% 그렇죠. 요것만 20%면 충분할 것 같아. 20%면 뭐 요즘 자는 충분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